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측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되는데요.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죠. 이들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해상 살인 사건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의문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길이 15m의 작은 목선, 그닥 크지 않은 목선에서 어떻게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것도 네. 뭐 기본적으로 미스테리지만 네. 그 앞에 한 가지만 짧게 지적하고 가면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청와대가 남북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빚어진 이 파행이다. 저는 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이 목선 내에서 일어난 일을 예. 놓고 얘기한다면 정말 미스테리 투성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이소령의 무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예. 삼국지에 조조 100만 대군을 해집고 다닌 조자룡의 무슨 무술 정도는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 예. 생각이 되네요. 예. 항상 그 사실에 대한 규명 앞에서 추론밖에 할 수 없을 때 좀 막막해지는 네.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예.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 당국의 설명이 얼마나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차라리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부 당국의 설명은 이런 거잖아요. 자, 이 배가 조업 공간하고 휴식 공간이 나눠져 있었고 네. 그래서 다른 선원들이 휴식 공간에서 이제 밤에 자고 있을 때 3명이 모여서 2명씩 불러내가지고 네. 기습적으로 뭐 구체적인 뭔가 뭐 살인수법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기습적으로 살해를 해서 바다에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뭐 15m밖에 안 되는 작은 목선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점검 대상이지 예. 뭐 확정의 대상은 되지는 않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소수가 이제 소수가 다수를 살해하는 사건이라고 지금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는요. 조금 전에 그 이전 수석은 이소령, 뭐 조자룡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신원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아까 합리적 추론 얘기를 이제 예. 했는데 합리적 추론으로는 이게 일어나기 어려운 더구나 이 오징어 잡이 배라는 거는 오징어 잡이배 저희도 이제 옛날에 한번 타보면 이 밤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조업을 합니다. 오징어가 네. 불빛을 보고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심야에 어떻게 하느냐면 3교대로 이제 잠을 자고 쉬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물론 조업이 끝난 뒤라고는 네.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능했을까? 그다음에 그 내부 구조를 지금 보면 또 다른 통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들, 그 좁은 공간에서 가능했을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특수 공작원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예.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그 정도의 이 무술을 행하고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 탈북자 영화 감독 이거 그야말로 이제 상상극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네. 북송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하자면 거의 소설 같은 예. 추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예. 지금 뭐 계속 추론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럼 하나만 환기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체크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가 고유정 사건이 터진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유정이 예. 전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자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살해 수법이 나왔죠. 자 이렇게 본다면 어떤 그 아주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제기했던 것이 꼭 항상 맞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그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점만 저는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북한 송환 주민 2명의 어떤 진술 외에도 배 안에서 이 노트북하고요, 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발견됐다는 점이죠. 근데 이 안에를 보니까 이 북한 체제 선전용 음악하고 또 뭐 영상 파일, 또 오징어 조업 관련 정보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선원들의 소유일 수도 있고 선장의 것일 수도 있고 뭐 이것도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그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GPS 네. 그거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뭐 오징어자의 배라는 게 그렇게 뭐 정교한 그런 위치 추적 장치 같은 예. 것들이 없으니까 아니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그 안에서 뭐 특별히 대공용 용의점이 없다는 거는 뭐 또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도 물론 뭐 돼지열병 지금 이 아프리카 그것 때문에 소독했다 그러는데 배를 바로 갖고 와서 소독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아직은 확실히 해소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일부 혈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물증이라는 게 별로 없이 또 급히 송환하는 바람에 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아주 물론 이제 귀순 동기부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진짜 이것은 사실일까 하는 거에 예. 대해서 정말 아까 추론 얘기하신 것처럼 합리적 추론은 불가능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보면 최근 10년간의 그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나포의 송환까지 보통 6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4일 정도로 좀 짧았다라는 지적까지 그래서 이어지고. 결국은 우리 당국이 뭔가를 서둘러 덮으려고 빨리 끝내고 빨리 보낸 거 아니냐. 예. 이 이야기 전 나올 수 있는 그게 이야기라고 핵심이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되는 각도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 당국의 어떤 뭐 합심조나 이런 어떤 당사자 말고 네. 누가 그럼 가장 정보에 접근해 있는가를 따져보면 이해운 정보위원장이에요. 네. 국회 정보위원장이고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고 그걸 가지고 기자들한테 사실 알려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해운 의원의 어떤 그 브리핑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두 명이 처음에 자신의 시간도 그러니까 신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경로로 그 진실을 파악을 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네. 이해운 의원의 어떤 기자 브리핑에 따르면 그런데 그 경로가 무엇인지는 군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네. 여기서 다른 경로라고 하는 게 결국 제가 볼 때 핵심 문제인데 단순히 두 사람의 진술 말고 다른 경로로 무엇인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 시간은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상 6, 7일이 걸려도 어떻게 짧을 수가 있는가는 얘기는 예. 너무 알겠습니다. 단면만 보고 하는 이야기다. 근데 점이 이 정도의 말하자면 사안이면 적어도 뭐 일반 형사사건 수사 일절을 넘는 뭐 이런 16명이나 살해를 했고 더구나 진짜 대공용의점은 있는지 또 우리가 정말 추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의를 거치려면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네. 단순히 뭐 온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북에서 이 특수한 정보를 이제 입수했다는 거는 저희의 북에서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예, 그냥 다른 다른 이제 경로. 뭐 다른 경로라는 게 이제 뭐 사실은 저희가 그것도 뭐 합리적 추론이기도 하고 일부 예. 또 상당히 흘러나왔죠. 대개 이제 저희가 북한 내부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뭐 이 정보기관이나 군 기관들의 그 통신을 감청을 합니다. 뭐 그건 또 공개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뭐 이 살인 사건 저지르고 남쪽으로 도망갔다더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입수했다고 저는 봐요. 그 정도까지는 뭐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뒤에 또 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진상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힐 수 있는 때까지 밝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 됐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예. 이러이러.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처음 알려진 경위부터 JSA 중령이 안보실 제1차장한테 직접 보고한 것이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 예. 문자 촬영해서 나왔죠. 그다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그건 심하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국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는 귀순의 양자를 썼고 그다음에 난 죽어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라는 얘기는 자기네가 3명이 범행을 저지르고
말하자면 다시 예. 그 이제 도피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한다면 마치 그것이 이 사람들의 무슨 그 진실한 저 의도였던 것처럼 이 김현철 하는 거는 제가 장관의 보기엔 이야기는요. 좀 이따 뭐 예, 한번 예. 좀 더 아니, 제가 얘기하는 들어가 건 보고요. 뭐냐면, 이번에 관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정부 당국에서 이 하나의 그 행태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되게 얘기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이런 일이라는 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시작이 되냐면 이 그 자꾸 얘기 이렇게 좀 쌓이고 쌓여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한다고만 그러지 말고 투명하게 조금 쉽게 있다가 하면 했으면 됐다는 이동관 전 얘기예요. 수석의 말씀은 지적은 뭐냐면 불신을 자초했다. 그렇죠.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사건의 진실이 뭐냐, 진상 여기까지만 네. 놓고 보면 이해운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해운 그 정보위원장은 그 경로가 어딘지를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 보고를 받았는데 공개할 수는 없다라는 네. 것이고 보고를 받은 결과 이해운 정보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해운 정보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여당 소속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바른미래당 소속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운 그 정보위원장이 뭐 그러니까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에 대해서 아 사건의 진실이 이런 거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고개 끄덕였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근거와 정보가 있을 아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까지만 그렇다고 일단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 소속의 정보위원장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건 수긍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그렇다고 불구하고 하더라도 JS 요거는 제가 좀 제가 얘기해야 얘기할게요. 되겠어요. 제가 예, 얘기할게요. JS 이제 중령이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보고했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좀 나서서 일처리를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없잖아요. 이제 다른 범죄 예, 이야기가 예, 시작이 예. 되는 건데 아니 다른 범주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해운 의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어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처음에 입수한 과정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정보를 입수하고 보니까 아 북에서 이런 그 흉악 범죄를 해상에서 저지르고 왔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단을 갖고 더구나 또 진상조사에 충분한 시간과 투명성을 갖고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걸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뭐 아까 이 지적한 그 의심함기라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의문 그 자체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허겁지겁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게 뭐 하트라인이 작동을 했든 어떤 판단이 됐건 JSA 중령의 그 문자에도 국정원과 통일부가 의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환했다 그랬는데 그 지시 자체를 어쨌든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송환해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니까 바로 그 정보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는 예. 건 또 별개의 문제고 알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예, 예. 국민적 의혹이 예. 증폭되고 제가 좀 그럼 짧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이런 없는 질문을 상황이 그럼 됐죠. 거꾸로 드려볼게요. 그래요.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게 왜 문제죠? 그게 왜 문제죠? 다시 아니, 말해서 그러니까, 네, 그래, 얘기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물론 국정원, 통일부, 네. 국가안보실이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의견이 통일을 봐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네. 모습인데 그렇죠.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러면 뭐 신라의 화백회의도 아니고 만장일치제가 관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최종의 판단 주체가 국가안보실이 되는 게 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환기를 해보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때 이거는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재난 문제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받아들인다면 최종적인 어떤 판단의 어떤 그 책임과 권한과 책임은 청와대가 지는 거예요. 그 해당 파트가 안보실이에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 질문에 답변해도 됩니까? 아니, 저한테 얘기하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하세요. 아니 질문을 했는데 하셔도 뭐 돼요. 저 설명을 네, 하세요. 네, 네. 길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시죠. 네. 내가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것뿐 아니고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인가? 저는 첫째 이 어떤 그 대북 문제뿐 아니고 지금 저희가 뒤에 얘기할 그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청와대가 무슨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이 부처나 정보기관의 보고잖아요, 그죠?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월권이거나 독주가 되는 것은 책임을 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자 이번에도 합동신문에서 아주 완전히 충분히 이 송환 문제에 대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죠. 네. 그건 추정이에요. 아니, 네. 네. 그건 뭐 하여튼 그래요. 뭐 당연히 추정이죠. 내가 뭐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추정 그리고 컨텐츠 그래요. 그 상대방의 패널에 대해서는요 의견을 내실 때는요 오케이. 정중하게 좋아요. 좀 예. 표현하는 예, 예, 게 예. 좀 바람직한 것 오케이. 같습니다. 뭐 방송 하여튼 저- 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알겠어요. 주목받을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예. 근데 나만 갖고 저 양쪽에 다 하는데 농담이에요. 저는 이제 방송 우리 전문가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쓰신 말씀을 뭐 저도 제가 저도 생각이 나서. 주의하겠습니다. 예, 서로 저도 주의합니다 항상.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제가 보기엔 우선 외교안보 사안뿐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부처를 패싱하고 청와대가 독단으로 결정해서 빌어지고 있는 이런 뭐 파탄적 상황이랄까? 이런 파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전비를 그러면 제가 몇 개 하면 얘기할게요. 다 알고들 계실지 모르면. 자, 우선 지난번에 삼척항에 목선 귀순할 때도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해서 삼척항에 상륙을 해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핸드폰 빌려달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삼척항 인근이라고 저 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면 자 그 ICBM 이동 발사 가능하냐 안 하느냐 두고도 국정원이나 국방부 얘기하고 안보실장 얘기가 완전히 달랐죠. 뭐 그 앞에 지금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지소미아 파기를 뭐 그 일부 저 청와대 내 자주파가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가면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진짜 의심을 갖는 건 뭐냐면 북쪽에서 그러니까 빨리 송환해 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네. 부처를 패스하고 패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송환되는 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하겠지만은 이런 말하자면 부처를 패싱하는 정보기관까지 패싱하는 행태는 반드시 뒤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자, 거예요. 그럼 저도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두 사람을 북으로 추방을 하자라는 결정을 안보실이 독단으로 내렸다라는 어떠한 정언도 지금 나온 건 없어요. 지금 나온 건 뭐냐면 JSA의 중령이 뭐 이름 이제 다 나왔으니까 김육은 1차장에게 네. 문자로 보낸다라고 하는 걸 문자를 보냈다는 것 이외에는 나온 정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 정황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가지고 안보실이 다른 데를 패싱을 네. 하고 추방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정황은 되지 못한다. 네. 제가 이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추방을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논의 과정이 부처 간의 협의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 안보실에서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추방하는 게 낫겠다라고 만약에 안보실이 최종 결정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냐. 네. 저는 이거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됐는데 이 안보실이 왜 나서느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에는 사실은 아주 솔직히 하면 선입견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어떤 남북 어떤 접촉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를 해왔고 이러다 보니까 북과 뭔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모종의 뭔가가 네. 있었고 그래서 안보실이 어떤 정도를 벗어나서 북에 굴종적으로 뭔가를 판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선입견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막연한 추정이고 선입견일 뿐이니까 아니, 그렇다면- 함부로 제기할 수 있는 아니, 문제는 아니다. 자꾸 막연한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막연한 추정이고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인데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자, 뭐 그 JSA 중령 뭐 얘기 그건 뭐 더 이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일방적으로 부처의 어떤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니었는데 JSA에서 올라온 보고만 봐도 국가안보실에서 보내라 그래서 보냈다는 것이 거의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정경도 국방장관이 자기도 신문 보도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상황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뭐 좀 화도 났겠죠. 그러니까 자 경위 조사하라고 JS 중령이 한 거. 네. 이런 이런 상황들이 다 있는데 뭐 어떻게 막연한 추론입니까?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예, 합리적 추론이지. 그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막연한 추정이라는 표현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그야말로 물타기예요. 김병호 간단하게 반론하고요. 제가 좀 다른 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조금 주제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황을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사선으로 문자 보낸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무리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더 이상 말씀 안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항상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합리적 추론이라는 예, 거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조사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져봅시다. 더 이상 그렇게 얘기 안 자신 하겠습니다. 있으면. 네. 그래서요. 그래야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송환된 2명이요. 처음에 이제 그 합동부 신문조의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자필서를 작성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또 여기서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이죠. 이들이 신문 반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준위 논란도 이제 이어지는 게 하나의 이 사건 이후의 경과라는 점을 한번 이제 짚어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저 얘기한 대로 이 그러니까 북송을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누구 발언이냐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준수 수석이 얘기한 대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국가안보실이 주도를 했다. 결국 맞아요. 세월호 때 참사 때 뭐 컨트롤 타워도 얘기했지만 국가안보실 주도한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그거는 전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까 예. 이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 국가안보실이라고 하는 곳이 위기관리센터를 같이 갖고 있고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나면 그 위기관리실을 통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미 국제법상 어떤 인권 문제까지도 이미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탈북자 단체들이 고소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뭐 수사까지 착수한다는데 네. 이 정경두 무슨 저 지금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근데 그런 지금 사안이고 더구나 이게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그 지금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뭐냐? 왜 항상 북한 문제만 나오면 쉬쉬하고 감추고 서두르고 허겁지겁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네. 정황 속에서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실이 그거를 만약에 어떤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 부처 간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북송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저 고발을 해서 검찰에 수사하겠어요? 이거는 이 법에도 저촉되는 행동이다. 그런 의미라는 예. 말씀인 거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을 통칭을 한 게 아니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정을 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걸 보면서 뒤끝 장렬이다. 1번. 네. 이걸 느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전이 오갔죠. 그때 설전이 오가면서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갑자기 이제 버럭하는 네. 전 과정이 뭐냐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간의 설전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감정이 참 듬뿍 묻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해서 김유근 1차장을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죠? 근데 김유근 1차장은 언급도 안 하면서 정의용 실장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좀 너무 뭔가 도약이 심한데 사감이 깔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정조사 얘기를 또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삼척항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된 거에는 그러면 민주당이 거부해서 안 됐다. 단순히 이렇게 볼 거냐. 여기에는 뭐냐면 공개적인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군사 안보적인 어떤 비밀의 문제라고 하는 네. 것들이 제기가 됐었던 건데 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비공개 그 현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민 앞에 그 알리는 것도 간사가 네. 나와서 제한적으로 국정원과 사전 상의하에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창구여야 되고 결국 거기서 어떤 하는 건 저는 네. 절대 반대 안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분명히 국정원에서 아까 이혜원 위원장 이야기를 했지만 보고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보위원회에 그러니까 뭐 양당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된 네.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다시 정치 공방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네. 있다면 기존의 어떤 그 정보위원회라는 그 틀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서 예. 근데 입이- 근데 만약에요. 예. 국정조사하면은 제적인 4분의 1이 요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충분히 의석수가 충분한 것 되죠. 같아요. 그럼 만약에 원내대표가 오늘 뭐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제 지검에 가서 조사를 이제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 국정조사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국가안보실장을 뭐 얘기하면서요. 그렇다면 만약에 의석수 충분합니다. 4분의 1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난번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막 추진을 아니, 하느냐 안 그렇죠. 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도 예, 당의 예. 어떤 동력 여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저 목선 귀순 때하고는 지금 또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목선 귀순이라는 거는 이게 뭐 복합적으로 뭐가 얽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 그 항구에 올라와서 저
노크까지 해서 전화까지 빌려서 핸드폰까지 빌려서 한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구멍이 났는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안 자체가 단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매우 복합적 사안인데 더구나 그 중간에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통일부 장관의 그 뭐 발언이나 JSA 그 예. 이 중령의 뭐 보고나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예. 오히려 지금 이 국정조사 얘기 뒤늦게 나오는 거가 저는 뒷북치는 거다 생각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나경원 대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상임위에서 네. 점검해 보고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얘기한 것이나 저는 처음부터 왜 이 사안이 글리 갈 수밖에 없다고 예. 얘기했냐면 뭐 제가 뭐 저 야당 원내대표도 아니지만 왜 그랬냐면 이거는 중간에 이미 너무나 많은 마치 의혹만으로 사람을 자를 수 없다는 식의 그 논법 예. 같은 그런 이미 추정이지만 아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거는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예.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은 글리 갈 수밖에 없다. 예. 그 짧게 말씀을 요 사실만 환기하고 그냥 저는 그 의견 안 붙이고요. 네. 삼척항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했냐면 총체적 안보 무능에다가 무장 해제라고 그랬어요. 네. 이 점만 좀 환기해. 뭐 그렇게 네, 공격할 수 있는 이 관련해서 아까 지금 이준석이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은요,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북한 선언 추방 관련해서 그 서훈 국정원장, 정경도 국방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공수사 일부에 배정해서 뭐 수사에는 착수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